어느 날 도시의 빠른 생활 속도와 일상의 스트레스로 지친 민수는 친구 경수의 제안으로 주말 하이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경수는 하이킹의 열혈 팬이었고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산행을 그저 재미없고 피곤한 활동으로 생각했지만 경수의 권유와 더불어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토요일 아침, 민수는 죽전역에서 경수를 만났다. 두 친구는 물과 간단한 간식을 가방에 챙겨넣고 가까운 산으로 출발했다. 하이킹 코스를 따라 걷기 시작한 둘은 이내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여유를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에 항상 빽빽한 일정과 끊임없는 촉박함에 쫓기던 민수는 이렇게 자연 속에 둘러싸여 걷는 게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길을 걸으면서 민수는 경수에게 하이킹의 이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경수는 하이킹이 단순한 신체 운동 이상의 것임을 설명해 주었다. 하이킹은 심장 건강에 좋아 걷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지. 그리고 걸으면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 폐활량도 커지고 우울이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경수의 설명을 들으며 민수도 자연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둘은 조금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그들을 반기듯 반짝였고 머리 위로는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경수는 이러한 자연의 요소들이 인간의 정신적 안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 있으면 창의력이 그만큼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숲 테라피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잖아. 민수는 그 얘기가 참 신기하다고 느꼈다. 어쩌면 이러한 작은 순간들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오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시간가량 길을 따라 걷던 두 사람은 목적지인 정상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민수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임을 느끼며 동시에 마음속 깊이에서 오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말했다. 이래서 내가 하이킹을 좋아하는 거야. 자연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들어주거든. 이날의 하이킹은 민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나 취미를 넘어서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으며 민수는 자주 자연을 찾아 하이킹을 하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고 그 친절한 힐링의 시간들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만들어 나갔다. 그의 삶은 하이킹을 통해 전보다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것으로 변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인 지수는 인생의 변화를 결심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원했지만 현대 사회의 바쁜 삶 때문에 쉽지 않았다. 지수는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그녀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여정 시작. 지수는 인터넷에서 히이트 운동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읽었다. 연구에 따르면 히이트는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며 이후 짧은 휴식이나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실시한다. 이러한 훈련법은 심박수를 높여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운동 후에도 신체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에 히이트 운동을 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두 번째 여정 도전과 도약. 처음으로 히이트 운동을 시도한 날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깨달았다. 단 몇 분 만에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운동하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지수는 점진적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각각 20분씩 이어진 히이트 세션은 강도를 점차 높여갔다. 스쿼트, 버피, 점핑잭 등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며 지수는 자신의 몸이 점점 더 강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 번째 여정 변화의 시작. 몇 주가 지나면서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체지방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몸에서는 윤곽이 뚜렷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존감과 정신적인 건강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히이트 운동은 단순한 체중 감소 이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지수는 그 효과를 친구들에게 전파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변화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네 번째 여정 그 이후 지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히이트는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여러 도전을 계속해서 시도했다. 마라톤에 도전하거나 새롭게 배운 요가와 같은 운동과 히이트를 병행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의 열정을 느꼈다. 결론, 지수의 이야기는 히이트 운동이
단순히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히트와 함께하는 체지방 감소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이야기, 도시의 일상 속에서 바쁜 생활을 이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지하철의 혼잡함,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 관리,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온전히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명상과 호흡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회사 동료로부터 명상과 호흡법에 관한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우연히 다가온 이 기회에 나는 심신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책에는 다양한 명상법과 호흡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4-7-8 호흡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집중력을 필요로 했고 나는 즉각적으로 이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호흡을 내뱉는 이 과정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나는 내 호흡이 일정한 리듬을 타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 안의 긴장감이 점점 풀리고 정신적인 부담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호흡법과 함께 명상을 시도할 때 나는 마음의 정원이라는 상상 속 공간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면서 마음속에 평화로운 정원을 그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꽃과 식물들이 가득했고 잔잔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혹은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나는 이 호흡법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는 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하루를 차분히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창의력과 업무 효율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명상과 호흡법을 적극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모두 바쁘고 힘들지만 가끔은 숨을 고르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필수품처럼 자리 잡은 이 기술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나만의 명상 시간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내 마음에 부는 바람처럼 그저 자연스럽게. 네 번째 이야기, 여러분은 다이어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끼니를 굶고 맛있는 음식을 참아가며 힘겹게 진행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오래전부터 건강한 다이어트를 연구해온 한 다이어트 고수가 있습니다. 이 고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건강한 식단의 비법을 전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다이어트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가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수는 어릴 적부터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굶고 운동을 하며 살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요 현상과 에너지 부족, 그리고 건강 문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때 그는 건강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서적을 읽고 전문가들을 찾아가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이어트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란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면서도 불필요한 지방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러 가지 식단을 직접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성과를 얻은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그의 식단 구성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모든 끼니에 여러 가지 식품군을 포함하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각 식품의 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및 기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을 기록하고 그 조합을 실험했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콩류를 넣어 만든 샐러드를 주 메뉴로 하여 그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힘을 보충하기 위해 조금의 견과류와 오트밀을 곁들입니다.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또는 닭가슴살과 같은 백색 육류와 탄수화물 공급원으로는 현미밥이나 통곡물빵을 선택합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마다 채소를 항상 접시에 가득 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간식으로는 천연 요거트에 과일을 넣거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소량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 메뉴는 채소 스프에 훈제 연어를 곁들인 것입니다. 이는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몸에 부담이 적고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고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식단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신도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탁 위에서의 다양성과 자연이 제공하는 원재료의 맛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는 결코 고통 없이도 충분히 즐기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탐구하고 실천해온 이런 식단 비법은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져다주는 귀중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식단의 비법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나만의 건강한 다이어트 여정을 시작해보세요.